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moderation modeling 이제 write-up 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이거 쓰시면 되고, 선형 회귀 모형하고, 그 다음에 correlation하고 아마 이야기를 많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했어요. moderation에 대해서. 특히 regression 할 때는 한참 했기 때문에, 요거 좀 보시면 moderation 내용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랑 겹치는 것도 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그 개념보다는 이 write-up 하는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주란 얘기는 간단하게 개념을 일단 조금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이유는요, 인트로덕션하고 마더레이션하고 미디에이션하고 하나로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돼요. 여기 author도 항상 그래 놓으니까 이제 interaction하고 moderation을 한 챕터에 집어넣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interaction하고 moderation하고 같이 분석하는 것도 하나를 뭐 process analysis라고 해서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같이 보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건데, 정리를 한 건데, analogy, 일단 제가 비유를 든 건데, interaction effect analysis는 언제 그랬노? 두 개가 사이가 좋은데, 언제 사이가 좋다가, 왜냐면 항상 X1하고 Y하고 사이가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어떨 땐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케바케던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예요, 사실. 언제 좋다가 언제 나쁘더냐, 뭐 이런 거를 인터랙션으로 설명을 하면, 근데 이제 관계가, 상관관계, 이렇게 관계,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관계가 좋을 때가 다른 컨텍스트에 혹은 다른 베리어블들이, 그러니까 x2라는 게 있는데, x2가 0일 때는 관계가 조금 나쁘다가, x2랑 다른 베리어블이 1이라는 그 상황일 때는 x1하고 y의 관계가 상당히 포지티브로 바뀌더라. 근데 이제 두 개를 무시하니까 x2라는 거를 뭉개고 x2라는 그 상황을 고려를 안 한 상태에 보면 그냥 이런 관계인데, x2라는 상황을 고려를 해보니까 그 x1하고 y의 관계가 바뀔 수 있더라.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 슬로프가 바뀌더라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통계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펙트라는 슬로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변수의 관계가 우리가 통계를 하는 이유잖아요. 있냐 없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런데 그 이펙트가 varying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펙트가 그냥 모르죠, 평균 내봤는데 있던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다음 단계로 어떨 때는 이게 강하고 어떨 때는 이게 강하지 않고, 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는 프로페셔널이 되는 첩경이고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첩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계라는 게 우리가 막 있다라는 게 모형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고요, 데이터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그 릴레이션십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그 관계가, 그 이펙트가, 그 슬로프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랙션 이펙트라는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그냥 막 프로덕트 텀 넣어가지고 그냥 슬로프가 시그니피컨하다, p-밸류 또 0.0 오면 막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또 갇혀요. 모형에 갇힌다고요, 통계. 그러지 말고, 항상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처럼 통계를 잘하고 싶으시면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했을까? 뭔가가, 그게 코릴레이션이 됐든, 그쵸? 아니면 그게 슬로프가 됐든 간에, 그게 구했는데, 그게 뭔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 구한 그 이펙트가 변화할 수 있구나.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는 그 이펙트도 변화하는 거구나. 심지어는 그게 세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데이터니까. 그 세상에 그것도, 그 이펙트도 변화할 수 있구나. 변화하는 거를 또, 슬로프가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또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바뀌고 영원할 거고 계속될 거고 뭐 내 믿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고집 때문에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갇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자꾸 갇히니까 곡해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머리로 해석하는 거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고급화되는 통계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있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그게 when이라는 question으로 귀착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게 interaction이라고 이야기랑 interaction하고 association하고 아주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기초 통계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interaction은 일단 뭐 ANOVA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regression이 됐든 뭐 했는데 moderation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제 주제 사실은 moderation이잖아요. moderation은 우리가 그 처방전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약 드실 때 요거 드시지 마세요.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니 돼지고기는 뭐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를 먹지 뭐 못 먹게 할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아니면 먹잖아요. 기름 때문에 뭐 좀 안 좋지만. 근데 돼지고기 전 좋아하니까 그 얘기 할 때마다 신경질 나는데. 아무튼 약 먹을 때 뭘 하지 말란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약 안 먹으면 그 먹어도 되는데 약 먹을 때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가 평소엔 먹어도 되는데 약 먹을 때 드시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형화 한번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항상 길거리에서 쓰잖아요. 콜라 마셔도 되는데 이거 먹을 때는 콜라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이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고기가 약의 약효를 영향을 미치긴다는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의 디지즈의 심пт음에 그 이펙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가 직접적으로 내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돼지고기가 내가 약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요 보이시죠? 요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 어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슬로프로 가고 있잖아요. 그 슬로프가 뭐냐면 약효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몸이 나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약효라는 효과, 이펙트, 그 이펙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상당히 비슷해요. 약을 먹었는데 약효가 좋아지는데 돼지고기 안 먹었을 때는 요렇다가 돼지고기 먹었을 때는 요렇다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이렇게 되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 가지고 약이 고통해 주는 거에 효과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효에. 그쵸? 그러면 그림은 똑같아요. 아까랑. 인터랙션하고 똑같네. 예를 들어서. 근데 moderation은 예를 들어서 약은 약이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지. 물론 여러분들은 돼지고기를 약처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목에 좋은 약이라고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대로. Moderation can be viewed as a more restricted version of statistical interaction, so-called causal interaction. 그러니까 뭐 causal이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저는 뭐 causal까지는 아닌데 이론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interaction하고 물론 뭐 통계적으로는 똑같아요. statistically. 예를 들어서 뭐 추정하는 방법이 같다고 칩시다. 유닛 레벨일 때는 특히 멀티 레벨 되면 또 틀려요. 나중에는 멀티 레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판을 까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닛 레벨일 때는 통계적으로 같지만 moderation equal to interaction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좀 이론을 가지고 무엇인가가 moderating 한다라는 거는 이론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이론이 중요합니다. correlation is not causation 하는 거 똑같아. 좀 너무 없어 보이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준보 선생님이 moderation하고 interaction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moderation은 분명한 이론이 더 추가가 된 거라서 symmetric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x1, x2 아무거나 그냥 뭐 돌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moderation하고는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이 북챕터에서 interaction이라는 용어를 극도로 줄이고 moderation 쓸 때는 moderation을 써주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있는 컨벤셔널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유닛 레벨인 경우는 이게 똑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는 별로 차이를 안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수업 시간에 뭐 interaction moderation 그냥 뭉개져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복용시 주의사항, 예, 요거 좀 잘 하시고, 제가 뭐 비유도 들고 차에서 떠들기도 하고, 뭐 긴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미디에이션이 나오는데, 미디에이션은 how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애가 재화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야 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오네. 예를 들어서. 예. 왜냐면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이 여러 가지잖아요. 오락실에 들렀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앉아가지고 남들이 까자 먹는 거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집에 와서 먹으라 했는데 군것질하고 있는 거 닌 돈도 없는데, 그래서 엄마 난 쳐다만 봤다 뭐 이러면서 엄마가 계속 이래. 차는 와저런 너가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먹는 거에 저렇게. 그러니까 오락 좋아하는 애들 뭐 이런 것처럼. 왜냐면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이 천차만별이죠. 집에 왔는데 도착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how라는. 왜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방법이. 그쵸? 예,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mediation effect analysis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ndependent variable이 dependent variable한테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아멘, whatever. 근데 그런데 통계 듣게 놔두세요. 통계 들으려고 오는데. independent variable이 dependent variable에 영향을 뭐 주든 안 주든 줬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줬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이게 유의할까라고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너 어떻게 유의한 거지?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전문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중간에 하나의 variable을 중간 variable middle step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independent variable이 dependent variable한테 영향을 줬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how라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석의 방법론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급지고 좋죠. 우리 재화가 왜 늦었을까? 오락실 갔다 와가 늦었겠지. 오락실 때문에 늦은 거고. 지훈이는 왜 늦었을까? 군것질하고 먹다가 늦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늦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두드리 맞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 더 변수를 잡아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어트랙티브하고요. 그걸 나의 연구를 고급지게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path analysis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확장시키고 그럼 중간에 한 개만 있나, 두 개 넣자, 세 개 넣자, 뭐 간 걸 또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화살표를 막 그어대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path analysis라고 이야기하자. 거기다가 latent variable 나오면서 뭐 structure 게시만 나오고 뭐 SAM 나오고 뭐 난리가 브루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확장되고 generalize 되는 거는 좋은데,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이 중간에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슈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예를 들어서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언제 이게 강해지냐 적어지냐가 interaction moderation 이슈면 왜 이 관계가 이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을까? 다른 변수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이슈예요. 그게 correlation이 됐든 슬로프가 됐든 whatever.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슬로프는 뭐 하나가 independent variable이고 dependent variable이니까 슬로프인 거고, 아니면 correlation인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구한 것을 그 relationship 자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relationship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
컴퓨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interpreting하고 또 additional analysis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mediation이라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뭐 길거리에서는 mediator, moderator, 뭐 중재자, 뭐 discussant 아무 말이나 쓰잖아요. 거기 바깥에 가면. 근데 이제 통계는 interaction effect, moderation effect, mediation effect 이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거의 인제 settle down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예,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건데 아무 말이나 쓰지 맙시다. 통계할 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인제 쓰자라는 게 이제 이 이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인제 그래서 뭐 개념 정리를 쪼끔 한 거고요. 그래서 인제 이 저널 아티클이 인제 그 배경을 가지고 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속에 moderation desideratum만 있는 게 아니라 그 mediation도 있고요. mediation, moderation 거기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하나 더 나가셔가지고 process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뭐 process가 대단한 건 아니고 combines both mediation and moderation을 보는 거를 process라고 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mediated moderation도 되고요. moderated mediation도 돼요. mediation과 moderation을 제대로 하시고 나면 mediated moderation도 되고요. moderated mediation도 되고 multi-level 상황에서 우리가 mediator가 2층에 있냐 1층에 있냐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좀 종합시켜서 보면 mediation과 moderation이 한꺼번에 있으면 이제 process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 author가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3개가 다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요 또 죽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미디에이션은 개념 설명만 하나 하고 유준 교수님이 머리가 엄청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 아니에요. 3개가 있는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꾀를 부려가지고 안 한다. 나는 moderation만 하고 넘어갈 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에이션은 path analysis랑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path analysis 할 때 그 generalize 된 거를 할 때 충분히 또 오버랩이 있어서 오늘은 moderation 하나만 팝시다. 그래서 갈 길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moderation effect를 우리가 페이퍼를 쓸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중점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보고 이거는 또 하나 달라요. mediated, moderated, mediated, multi-level, cross-level moderation 뭐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멀티레벨 어나리시스랑 패스 어나리시스 한꺼번에 알아야 돼요, 사실. 그쵸? 멀티레벨, 멀티 샘플 SEM 이런 걸 알아야지 사실은 그 mediated moder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상당히 고급 그 prerequisite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은 unilevel moderation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팝시다. 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 머리 좋게 제가 이렇게 잘 빠져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함정을 파면 샥샥 빠져나가는 이런 능력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statistical interaction에 대한 개념을 좀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statistical interaction은 interaction이고 moderation은 moderation. 여기서는 이제 같이 막 쓰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interaction하고 moderation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실 때 요 이제 그 계속 나오는 용어인데 뭐 example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그룹섭 인디비주얼이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분이 moderation을 셋업 하실 때는 그 인디비주얼의 특성을 캐리고리컬하게 보는 거예요.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moderator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moderator가 꼭 캐리고리컬일 필요는 없지만 워낙에 초반에 셋업 하셨던 분들이 캐리고리컬 특히 막 2개, 3개 이렇게 이 simplify 해야지 이제 해석도 좀 되고 하니까 그 위주로 좀 진행을 하셔서 이해는 좀 해줍시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 자체가 인디비주얼들이 level of subject들이 그룹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룹빙.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는 똑같이 하면요. grouped,
nested cluster data.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oderator가 이 그룹 nested 된 cluster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number of groups가 갑자기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아까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다이카다머스일 때만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세요. 그럼 많을 때는 3그룹 정도 뭐 이러고 이러고 moderation 이펙트를 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는데, 근데 이게 멀티 레벨을 안 건드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멀티 레벨로 넘어가는 거고, moderator가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룹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거예요. continuous도 있죠, moderator가. 이런 뭐 그냥 생각만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셋업에서는 조금 껄끄럽다, 이야기하기가 껄끄럽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셋업 자체 이렇게 웨스트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이킨 선생님이 셋업한 그 moderation instruction 그거 셋업으로 가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moderator가 캐리고리컬이고 2개나 3개인 정도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moderation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모델링 테크닉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mediation과 moderation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건 좋죠. 제가 아까 잘 설명했잖아요. 뭐 학교 왜 늦었니? 물어보는 게 mediation이고, 어디 갔다 왔어? 왜냐고 물어보는 게 mediation이고, moderation은 이제 왜 바뀔까? 언제 바뀌냐? 그러니까 언제 바뀌냐를 아까 얘기했던 그룹이 이 그룹일 때 이렇게 되더라. 그냥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contextual effect인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관계라는 게요, 케바케, 우리 케바케 좋아하잖아. 상황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operationalize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딱 가지고 상황별로 관계를 보는 게 moderation이니까 그게 이제 그룹이 된 거죠. 그게 이제 2개의 상황으로 아주 simplify 해서, 혹은 3개의 상황으로 simplify 해서 우리가 원래 보고자 했던 2개의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2개의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를 보는 게 이제 moderation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의 또 그 when과 how 때문에. 근데 이분들도 how 뭐 이런 거 썼더라고. how it different mediation은. when 뭐 하긴 저도 뭐 어차피 수업 들은 거 가지고 어나로지를 비유를 만든 거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moderation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냐를 보는 게,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냐, 예를 들어서 그게 보는 게 이제 moderation이고, 이게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는 게 mediation이다. 뭐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스린이라 그래야 되나, 통린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통계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때까지 왔으면 이제, 예? 그래도 중수는 가는 건데 헷갈리지 말고 어디 가서 이제 물어봐도 재밌어요. 니 미디에이션하고 마더레이션하고 구분할 줄 아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좀 잘난 척도 좀 하고, 그렇죠? when과 how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하시고 괜찮습니다. 그거 구분하고 돌아다니는데 좀 이렇게 미움받을 수는 있어요, 친구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뭐 선생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같은 거를 보면 3개의 변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moderation이나 이런 거 할 때 2개, 그러니까 2개가 주된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이 있는데, 그쵸?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언제라고 보는 게 moderation이고 어떻게라고 보는 게 mediation이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grouping variable이 됐든 하나가 더 있는 거죠. 3개의 variable이 되니까 association하고 좀 헷갈리지 마세요. interaction하고 association하고 헷갈리는 거, 그 introstate 할 때 final exam에 항상 나오잖아요. 인터랙션하고 어소시에이션하고 안 헷갈리는 문제들 막 내가지고 괴롭히고 선생님들. 선생님들 우리를 괴롭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ordinary regression analysis, 그러니까 유닛 레벨에서 이제 둘 다 할 수 있어요. 미디에이션하고 moderation하고 이제 뭐 간단한 건 할 수 있는데, 멀티 레벨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디에이터 같은 경우가 observed variable이 아닌 latent다 뭐 이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니까 그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간단한 버전이니까 이게 하나씩 쪼개서 하면 됩니다. 이 regression의 확장이니까 만들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리니어고 뭐 하니까 쪼개서 하면 되고, 뭐 파셜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요즘. 쪼개가지고 한꺼번에 안 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뭐 다 third variable context 혹은 상황, 그다음에
background, 뭐 어떤 그 제3의 variable이 그 두 개의 핵심 variable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긴 한데, 차이는 moderation은 이제 그 interaction term 혹은 product term을 이제 involve를 한다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거슬리는, 저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건데, 그러니까 왜 product term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 interaction 그 moderation을 하기 위해서 product term이 왜 필요할까라는 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product term이 된다 그래야지, product term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product term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좀 깊게 못 배워요. 항상 선생님들한테 왜 product term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product term이 이렇게 우리가 꼭 product term을 만들어 가지고 넣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고급 통계로 넘어가는데, 기초 통계할 때 그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 싫어하시죠. 니 나가라 이러면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시고 이제 중급 통계에 넘어가면 물어보세요. 왜 product term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이제 슬로프에 집어넣으면요, 슬로프를 그 다른 변수의 함수로 바꾸다 보면 슬로프라는 게 x times 슬로프잖아. 그 슬로프 속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product term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건데,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우리 알고 계셔야 돼요. 왜 product term이 나오나? 왜냐면 아까 그 슬로프로 그림 그렸잖아요. 돼지고기가 약효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서 product term 나온다라는 거, 그런 거 좀 알아주시고, mediation은 이제 interaction term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뭐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셔서 뭐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 한참 읽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완전히 개념적으로 틀리니까 모델이 틀린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similarity도, analytical similarity도 약간은 있어요. product term 나오게끔 mediation 셋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씩 이퀘이션을 만들어 보면 되는데, 그건 조금 더 고급지니까 미디에이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덕트 텀 나오게끔 셋업할 수 있어요. types of variable이 되게 중요합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요, independent variable continuous고 dependent variable continuous. 아주 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뭐 로지스틱까지 배웠잖아요. 우리 배운 사람들인데 그거 뭐 independent variable이 꼭 continuous여야 됩니까? dependent variable이 꼭 continuous여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사실은. 확장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좀 simplify 하시려고 independent variable이 이제 되면 이제 아노바 형태로 봐야 된다. 그것도 리니어 모델이고요. 근데 디펜던트 베리어만 컨티뉴스 하면 뭐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리니어 모델링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내가 리니어의 릴레이션십을 근간으로 하면. 그렇지 않고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컨티뉴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노멀 디스 어썸션 아니 그럼 뭐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링 하면 되지. 우리 거기까지 이제 터치는 했으니까 오디너리든 뭐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간단한 심플한 미디에이션이나 마더레이션은요, 그럼 generalized linear 모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특히 마더레이션은 미디에이션이 조금 까탈스러워요. 미디에이션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미디에이터가 캐리고리컬이면요, 혹은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캐리고리컬이면 이제 까탈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에이션 이야기할 때는 미디에이터가 컨티뉴어스인 것처럼 그냥 항상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미디에이터가 반드시 컨티뉴어스라는 법 어디 있어. 근데 이제 마더레이션 할 때는 또 마치 마더레이터가 그냥 캐리고리컬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은근슬쩍 쑥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그게 이제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중급 통계에서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왜냐하면 좀 근데 한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더레이터는 캐리고리컬만 다루는구나. 그것도 2개나 3개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이 간단한 이런 linear relationship이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게
moderation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derator가 몇 개의 캐리고리 거르면요.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뭐가 되든 간에 generalized linear 모델에서는 대부분 다 일을 합니다. 근데 mediation 모델이 이제 어려워서 그렇지. 예, 그 moderation은 별로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뭐 여기 most 캐리고리 거 moderating variables are dichotomous 뭐 했는데 뭐 most인지 뭐 왜냐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게 웃긴 게 아니 메서드에 갇혀 있으니까 어널리시스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 뭐 실제 세상이 그렇냐고. 모더레이터가 뭐 캐리고리컬만 두 개 뭐 다이카던스만 되는 법 어딨어. 그렇잖아요. 이런 점. 근데 이제 방법론 자체가 그 두 개나 혹은 세 개 정도로 해놓은 것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도구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방법론이 좀 여기 이제 깔끔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구 과제를 자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죠. 세상을 똑바로 봅시다. 아유, 곡해서 보지 말고. 그래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이제 인터랙션 term이 이제 네 번째에 나옵니다. 인터랙션 term이 이제 preparation of interaction term is controversial. 막 이런 controversial 막 이런 거 나오면 또 조심하셔야 되고 should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학자들끼리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product term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오늘 아마 건지시는 거는 이걸 거예요. 다른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이게 왜 컨트로버셜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하면서 우리 그 지식의 어떤 그 지평선을 조금 넓혀보는 게 제가 좀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했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지. 자, 인터랙션. 이게 뭡니까? 네. 우리 이제 요즘 분들은 이거를 크로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 센터링. 예. 축구할 때 왜 바깥에서 크로싱 하는 걸 크로스오버라고 이야기 안 하고 센터링이라고 해요. 센터링. 그 중계하시는 분이 센터링 골 뭐 이렇게 막 옛날에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요즘도 그러시나? 요즘도 센터링이라고 그러시나? 아무튼 할 때마다 센터링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조광래가 뭐 컴퓨터 발목인데 센터링을 잘해가지고 뭐 충무 나오고 막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충무 조광래 무슨 말이에요? 센터링이 이러면 아버지 아실 거야. 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는데 이 센터링이 문제인 거예요. 센터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왜 하냐 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왜냐면 이켄 선생님이 센터링 하라 그랬거든.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게 교과서가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가 센터링 하자로 확 이렇게 된 거예요. 해야만 됩니다. shoul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거의 definite한 그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interaction term, product term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링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라마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저도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쓰고 교과서인데 교과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뒤집어엎기가. 내가 뭐 책을 쓸 만큼 리그레션 책을 쓸 만큼 내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슈가 하자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required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센터링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센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예를 들면 하지 않아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정리를 하신 분의 정리가 있을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정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분의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뭐 크롬리, 포스터 존슨 이분은 하나 안 하나 결과에 이퀴벌런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 상관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제
이분의 역할인 거고, 그러면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왜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뭐 equally valid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해야 된다라고 보셨던 분의 주장은 이게 x와 x1과 x2가 있을 때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 그 프로덕트 term은 x1하고 x2하고 코릴레이트 될 수밖에 없잖아, 어느 정도. 심하냐, 심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다른 이슈지만, 물론 리그레션을 리그러스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장난질 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프로덕트 term 넣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콜리니어티에 문제만 없으면 프로덕트 term 넣는 게 왜?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트 베리블들끼리 뭐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근데 그 싫어하시는 분은 왜냐면 야 프로덕트 들어가면 3승 4승 다 집어 다 해라 다. 그러니까 막 매니플레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베리블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막 3승하고 4승하고 뭐 1위 곱하고 뭐 다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그럼 갑자기 모델이 데이터는 정해져 있는데 모델의 그 fees는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또 얼마나 간편합니까? 뭘 있는 거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근데 그게 야 이게 그 인터랙션 텀이 꼭 필요한 건지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 검증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 막 때려 넣는 거에 어떤 하나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컨저버티브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콜리니어리티를 보는 거는 페어하다고 봐요. 근데 프로덕트 센터링 하니까 콜리니어리티가 좀 해결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일정 정도는. 이제 이 부분도 그 컨트로버셜한 거예요. 센터링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프로덕트 term 집어넣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짜증내는데, 그런데 센터링 해서 집어넣으면 괜찮다라는 게 이제 이 선생님들의 교과서에 이제 주장이었던 거예요. 컬리니어리티 컨선이 있지만 센터링 하면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센터링을요 컬리니어리티 때문에 한다라는 것에서 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해석 때문에 우리가 센터링을 해주는 거지 컬리니어리티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 보통 센터링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프로덕트 빼고 그 슬로프의 인터셉의 인터프리터빌리티 때문에 센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터셉의 해석이 뭡니까? The value of expected value of y when all x is 0잖아요. 근데 x가 0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키가 0일 때 y,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사람이 0이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무슨 뭔데? 그 아니 존재할 때부터 엄마 몸속에 아빠 몸속에 존재할 때부터 0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이즈는 있었잖아요. 근데 막 그 키가 0일 때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능이 0일 때. 그러니까 센터링을 해줘서, 그러니까 얘 지능이 0일 때 y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슬로프를 해석, 인터셉을 해석하기 위해서 센터링을 해줬었는데, 여기서는 컬리니어리티 때문에 해줬다 그러는데 컬리니어리티가 해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컬리니어리티가 항상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x나 y가 이상하게 되면요 센터링을 해도 컬리니어리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00%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두 개를 곱한 건데, 두 개를 곱한 게 센터링 한다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어떤 특정한 리니어리티가 없어지냐고요. 두 개 곱한 게. 예를 들어서 이상한 경우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러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 주장은 뭐냐면, 자, 센터링 안 하고 프로덕트 term 넣었어요. 그죠? 오버롤한 R-square는 안 바뀝니다. 근데 p-value 있죠. 인터랙션 term의 p-value가 바뀌어요. 센터링 했을 때 p-value하고 센터링 안 했을 때 p-value가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센터링은 linear transformation이지만 product은 linear transformation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 센터링 자체는 linear transformation이지만 product 한 거는 linear transformation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모델이 센터링하고 프로덕트 넣은 것과 센터링 안 하고 프로덕트 넣은 것이 오버롤한 R-square value나 오버롤 p-value는 같지만 각 변수의 p-value가 달라요. 각 변수별로 p-value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돼요. 왜? 전체적인 리니어 모델이지만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고. P-value가 달라진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nonlinear transformation인데 예를 들어서 센터링하고 프로덕트 한번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 주장은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해봐야 된다. 내가 꼭 센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면요. 저의 주장은 둘 다 해가지고 센터링 해서 프로덕트 한 것과 센터링 안 해서 프로덕트 한 거를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저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R-square value 전체적인 거는 못 잡지만 센터링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둘 다 해서 sensitivity analysis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드린 주장은 막 이렇게 하니까 합시다. 하지 맙시다. 둘 다 하세요. 그건 뭐 어렵다고 센터링 하는 게. 센터링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감자 생각도 나고 양파링 생각도 나고 링 좋네. 배고프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두 개를 다 해서 이게 컨트로버셜 할 때는 그냥 두 개 다 하세요. 두 개 다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리서치 퀘션에 센터링 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냐 안 미치더냐를 이밸리에이션 해주면 되잖아요. 요즘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니 둘 다 하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리서치 퀘션이에요. 세상을 해석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 P-value가 뭐 센터링이냐 안 센터링이냐 이것보다는 내가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갖고 인터셉의 해석이 이렇게 바뀌었고 통계적으로는 뭐 P-value는 약간 바뀌었지만 둘 다 유의하네요. 이러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멀티 레벨 가면 그룹 센터링이냐 그랜드민 센터링이냐 센터링 가지고는 엄청나게 이제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냥 뭐 다 해라. 다 해가지고 서머리 해라. 그냥 방법대로 왜 하는지 저스티파이 하고 전체적으로 서머리 해서 온라인에 저장해 놨다가 사람들이 그거 좀 보자 그럼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퍼블리케이션 하면 되지. 디설테이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statistical assumption 뭐 linear 모델이니까 뭐 typically 뭐 이렇게 하고 끝난다 그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덕트 텀 할 때는요. regression assumption을 얼마나 rigorous하게 보는가에 따라 틀려요. 아주 많이 보시는 스쿨들은 11개의 assumption을 다 체크업해야 돼요. 12개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residual, normality, 뭐 그 homoscedasticity, 뭐 그다음에 normality, linearity, homoscedasticity, 뭐 reliability 한 4개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depends on입니다. 하나가 걸리는 게 뭐냐면요. 프로덕트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항상 챌린징 하는 게 그거예요. 리그레션이 진짜로 해석이 깔끔하려면 모든 변수들이 사실은 인디펜던트 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프로덕트 쓰는 순간 우리가 그 매니플레이트 시킨 거잖아요. 있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걸 넣어서 리그레션이 이 지금 있는 리니어 모델 자체 프레임워크에 넣는 게 정당하냐.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ange of interaction cros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interaction이 센터링을 하게 되면 딱 중앙에서 딱 보이잖아요. X1도 센터링 했고 Y도 센터링, X1을 센터링 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Y하고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regression 라인 중에서 뭐 어디서 그려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교차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바깥쪽에 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그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아주 센서블한 구간인데 그 구간에 내가 데이터를 측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데이터는 그 인터셉이나 이런 게 저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X가 0 있거나 이런 게 센터링을 했을 때 센터링 하든 안 하든 그 교차 지점이 나의 이론적인 X1 레인지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인터랙션을. 슬로프가 그냥 간단하게 일어난다거나 우리가 플랫을 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플랫 하는 걸 해보실 텐데 플랫 할 때 예를 들어서 슬로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극명하게 딱 차이가 날 때 딱 갈리는 지점이 있고 나중에 오른쪽으로 벌어지면요 그냥
멀어지잖아요. 슬로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슬로프는 그냥 두 개가 멀어져 있는 상태로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는 해석하는 게 조금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statistical assumption으로 들어가요. 그게 내가 리니어 모델이라는 게 모든 range에서 모든 x에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inear relationship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영원히 x가 계속 커지든 x가 계속 작아지든 그 relation 자체가 preserving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x와 y의 관계는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linear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우리가 측정을 한 거지 모든 스팬을 뭐 실수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단타 치면 다 리니어라니까. 장타 치면 다 오비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근데 내가 데이터 컬렉션이 X가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잖아. 실제는 큰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인터랙션을 잘못 잡아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리니어리티 자체가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리니어리티가 문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어리뚱땅하고 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리니어리티의 릴레이션십 자체가 스트롱할 때 우리가 인터랙션이라든가 마더레이션이라든가 이것도 해석도 된다. 왜냐면 리니어리티는 전 구간이 다 리니어라는 걸 어썸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간 바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크로스가 어디서 일어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럼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구간에서 크로스가 나오고 막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해석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리니어리티 어썸션이 구간별로 다 돼야 된다는 걸 꼭 확인해 주시고 난리니어가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리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게 난리니어만 아니면 상관없다라는 게 아니고 리니어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그로스하게 보면. 그 다음에 프로덕트함 할 때요. 미싱 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이슈들 많이 나오잖아요. 미싱 되면 곱하기를 못 하잖아요. 곱한 거 곱하기 있는 것 곱하기 없는 것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함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턴트일 때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캐리고리가 많을 때 그런 멀티 레벨 넘어가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뭐 생각할 수만 없고요. 그래핑을 해야 된다. 도 얘기했지만요. 그래핑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정설인데 왜 그래핑을 해줘야 되냐면요. 이게 구간별로 아까 했던 크로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뭐 슬로프 하나 뚝 있고 슬로프 하나 좀 덜 한 거 있고 두 개 가지고 뭐 슬로프가 얼마나 statistically significant하게 차이가 나냐 안 나냐 뭐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충분하게 잘 안 됩니다. 아니면 뒤집어지냐 예를 들면 여기서는 관계 역전이 일어나야지 예를 들어서 X였던 게 Y였던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슬로프가 틀리면요 크로스가 일어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슬로프가 다른 애 패러렐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는 이 릴레이션십이 예를 들어서 역전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 역전되는 구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전되는 구간이 우리 레인지 안에 있으면 대박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해석하기가 되게 쉽고, 아니면 그냥 뭐, 슬로프가 조금 뭐, 틀리다. 뭐,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이켄 선생님하고, 이켄하고 웨스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래핑 리절트가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그냥 그래핑을 해야 된다더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특히 인터랙션 할 때 statistical significance만 보지 말고 슬로프의 value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변수하고 스토리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지 이게 complete 스토리가 되는 거지. 그냥 statistical significance가 뭐 있는데 뭐 슬로프 뭐 프로덕트 텀에 뭐 슬로프는 0.3인데 뭐 p-value는 뭐 0.5니까 집에 가도 됩니까? 뭐 자꾸 이러면 진짜 집에 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 예, 마십시오. 심플 슬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터프레이션을 돕기 위해서 사실 6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핑을 하고 심플 슬로프를 만드는데 아까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룹별로 슬로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이 그룹의 슬로프, 저 그룹의 슬로프 해봐야지 그걸 그려봐야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랙션 이펙트.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그려가면서
그리고 그 구간이 어떤 그 밸류들이 어떤 변화가 있더라.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려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실제 substantial하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하게 interaction term이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3개면 이야기하셨어요. 그룹이 2개 이상이면 어쩜 2개면 깔끔한데 3개면 이제 이렇게 구하자. 그룹 컨티뉴어스인 것 같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뭉개잖아요. 컨티뉴어스인 거를 뭉개가지고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뭉갰을 때 문제가 이제 또 생기니까 뭐 꼭 3개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개로 해도 충분히 숫자가 있으면 5개로 보고 충분히 많이 펼쳐보세요. 물론 통계라는 게 많은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팅 하는 게 맛이지만 그래 고급하게 되려면요. 그걸 다시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풀어내고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되면 펼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능력이 되면요. 데이터 포인트마다 다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평균만 구하고 끝나고 코릴레이션만 구하는데 능력 되면 슬로프랑 인터셉트 구하는 거고 능력 되면 멀티 레벨 모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애그리게이팅 시키는 거를 너무 이렇게 단순한 거 좋아하면 하수에 자꾸 머무릅니다. 더 복잡한 거를 가려고 해야지 중수 고수로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그다음에 멀티플 캐리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더레이터가 꼭 하나일 필요 있냐? 그 슬로프에 주는 영향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컨텍스트가 하나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고급진 모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캐리고리가 많을 때, 그 다음에 멀티플 마더레이터일 때, 그 다음에 미디에이티드 마더레이팅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고급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6, 7, 8은 계속 인터프리테이션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 마더레이터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이제 소셜 서포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디프레션이 증가하는 게 적어지는 거고 캐타스트로파이징 이거 있잖아요. 막 배 좀 고프면 죽는다. 이제 우린 다 굶어 죽을 거야. 나는 이러다가 좀 그렇게 막 징징징징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디프레션이 더 올라가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풀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데 여기는 그룹빙을 잘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석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로우 밑이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역전이 일어나는 구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더 낮고 이런 게 여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로우 미만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해석이 합당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게 미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센터링 시키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네, 그런 그림들 다르게 그리는 겁니다. 네, 좀 생각을 해보시고 interpretation은 왜 우리가 expected the moderating variable 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는 independent variable과 dependent variable이 확실해요. 그 moderating 상황에서는 moderator가 effect of 그 given independent variable to the dependent variable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strong한 causal implication이 있습니다. interaction effect는 그냥 뭐 2개가 그냥 interactive 하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moderation만 해도 이론이 상당히 강해요. 슬로프로 꽂아주는 거잖아요. 슬로프로 꽂아주는 상황에서는 시메트릭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내가 들고 들어와야 되는 이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프로덕트함 해놓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내가 이게 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냐. 뭐 하다못해 코릴레이션 이 상관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걸 물어보실 수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상관관계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보는 거니까 뭔 상관 막 이러면서 막 넘어가지 마시고 그 상관관계 자체도 우리가 좀 더
깊게 바라보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뭐 슬로프도 코릴레이션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면서 왜 moderating variable이 positive여야 되냐, negative여야 되냐, 왜 변화를 주냐,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이펙트에 대해서 왜 관계를 주는 거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라는 게, 이펙트라는 게 항구적인가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펙트들은요, 케바케거나 그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 에러 속으로 그냥 미궁 속으로 빠뜨리냐, 평균만 보는 거냐? 아니다. 이거는 관계라는 게 변화무쌍한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특정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팍 하고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건 에러랑은 틀려요. 에러가 많아가지고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아니라 그 이펙트 자체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 이펙트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리서치 퀘션이 나옵니다. 이제 통계를 거기까지 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통계 좀 배웠네, 진짜 뭐 어디 막 돌리는 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엔트리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 이론을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이제 이론적으로 있어 보이죠. 이제 moderation 이펙트가 뭐 그 이펙트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이러면서 쭉 쓰면서 나오면 좋죠. 항상 그렇지만 리니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리니어기 때문에 있던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게 있어질 수도 또 있어요. 그건 고민을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코젤러티는 실험을 하거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험을 보거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코젤러티를 좀 백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코젤 인프루언스를 실험 안 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안 보면서 그냥 있는 non-experimental research 데이터로 하는 거는 그거는 하수다. 그러시면서 페이퍼를 마무리를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